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돈과 관련된 얘기만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 정청래 당 대표가 말이죠, 이제는 암행어사단을 발족시켰다. 그래서 투명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해훈이 이 파문이 일파만파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어요. 자, 이거 이런 철면피가 이 정도가 되면 내려와야지. 이런 못된 인간이 참 이 세상에 말이죠. 우리 보수당 쪽에서 배지를 3번씩이나 달아먹은 인간이 배신 때려갖고 요 파문을 일으킨 거 정말 부끄럽다. 이건 뭐 복보에 올라갈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한 이후로 계속 번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TV조선의 보도 내용 오늘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새로운 이슈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네. 그래서 요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강선우 마찬가지, 김병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김병기, 강선우 얘기가 뜨면서 이제 이수진이가 탄원서를 갖다 주면서 만사 현통 김현지가 다시 또 재점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월 1일 신년 인사할 때 이기인 개혁신당의 사무총장이죠. 네, 이기인 사무총장이 요 김현지를 신년회 할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리셉션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저도 옛날에 다 가봤는데, 자, 거기서 김현지를 딱 만났더니, 아이고, 뭐 오래간만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인사말을 하니까 아주 부르투퉁 해가지고 나는 당신 모른다 식으로 반응을 보이더라. 아, 그러니까 참 이게 성격이 이제 괴팍하다. 이런 말이 좀 있었는데, 예, 다혈질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기인하고 김현지하고 말이죠. 정초부터 투다다닥을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혜원이 이제 빨리 내려와라. 잘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찬호 칼럼에서 김병기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강천석 칼럼, 이 재래식 언론, 그리고 이제 수혜식 대통령, 재래식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재래식 대통령은 이제 이 노무현, 김대중 같이 조금 이 거짓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고, 수혜식 대통령은 거짓말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수혜식, 물 내리면 쫙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 내리듯이 거짓말을 일삼는, 이런 대통령이 문재인과 이재명이다. 그래서 강천석 칼럼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정청래의 지금 페북에 나와 있는 글,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사과드린다. 예. 기본적으로 말이죠. 이제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선 말이죠. 우선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좀 정청래 이 페북에 올린 이제 글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매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다.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께 큰 실망과 상처, 분노를 안겨드려서 민주당 대표로서 사과한다. 그리고 이제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상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당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협조를 다할 거고 경찰도 한정우 의혹 없이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환불을 드러내겠다. 그래서 이번 일을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겠고 이번에 새로 개정한 공천 관련 당연 당규를 철저하게 엄수하도록 하겠다. 비리 유혹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 봉쇄하겠다. 그리고 중앙대에 구성될 공천신문고를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클린 선거 암행어사들을 발족해서 선거비리 적발 즉시 당대표 직권으로 일벌백계 하겠다. 자, 그리고요, 지방선거 공천 체계를 말씀드리겠는데, 민주당 당헌 당규상 광역단체장 공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고,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각 시도당 의원에서 공관위를 구성해 공천한다. 광역단체장에 대한 중앙당 공천은 물론 각 시도당 공천 과정도 유리할처럼 투명하게 관리 감독하겠다. 자, 그리고 이미 수차례 공언했듯이 이번 공천은 억울한 컷오프 없는 열린 공천 시스템을 통한 가장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천을 한다. 예비 후보 자격 검증에서 철저하게 부적격자를 걸러내겠다.
이런 혹독한 과정을 통해 예후보 자격을 획득한 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경선에 참여하게 된다. 후보자가 많을 경우 두 계조로 나누어서 100% 권리당원으로 1차 예비경선을 치르고 그 2차 본경선 그러게 후보자가 많을 경우는 1차 권리당원 100% 치르고 그 후 2차 본선 경기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를 통해서 후보를 확정한다. 이런 과정 없이 누구는 경선에 붙고 누구는 컷오프하는 과정에서 의혹과 의심이 발생했는데 이런 의심조차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초비례의원은 각 시군구 지역의원의 갑 지역과 을 지역이 경선을 통해서 당선자 1명을 선정한다. 지금까지 각 지역의원에서 선정한 각각 90명의 상무위원이 투표를 했었는데 이번 당규 개정으로 50%는 상무위원이 50%는 권리당이 당원이 투표하게 함으로써 한 명만 빼오면 되는데 하는 유혹을 근절하게 되었다. 유권자가 소수이면 부정한 유혹이 생기게 되는데 꿈조차 못 꾸게 이번에 개정한 것이다. 광역비례의원은 100% 권리당원 투표다. 그리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경선 관련 재심위원회는 중앙당에 구성하고 광역의원 기초위원은 각 시도당 재심의를 통해서 구성한다. 그리고 공천후보 숫자상 중앙당보다 각 시도당 의원에서 훨씬 많은 수를 공천하게 된다. 각 시도당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 맞게 당도 완전한 당원주권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정치는 의사결정 또한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행위다. 절차가 민주일수록 부정과 비리는 사라진다. 공적 감시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권한을 소수에서 다수로, 다수에서 전체 구성으로 돌려주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다. 그래서 소수가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이 동등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당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제가 그토록 1인 1표제를 10수년 전부터 주장하는 이유이다. 1인 1표제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에 재추진하겠다. 비례 의심조차 제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은 가장 민주적인 제도의 정착이다.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지만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양간을 더 두텁고 더 높이 짓고 밑바닥으로 스며드는 연탄가스 구멍도 철저하게 막겠다. 이번 일로 30년을 끼쳐드린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6.3 지방선거에서 더 깨끗하고 공정한 공천으로 보답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선거를 위해서 반드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고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 감사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가 말이죠. 요 입장문을 그대로 다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홍보 차원에서가 아니라 과연 이 약속대로 클린 선거, 투명한 선거. 그러죠? 그리고 지금 당원 당규까지 개정하면서 내놓은 이 공천룰의 변경.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 났습니까? 이런 국민과의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봐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스템을 알아야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야 우리가 모니터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렸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병기 탄원서를 김현정에게 전달했는데 이거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어요. 자, 이미 민주당 전체의 공천 시스템에 구조적으로 부패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 해산돼야 할 정당은 바로 민주당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추악한 공천 게이트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이는 단순한 일부 인사의 개인 비리에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요. 지금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 이거는 공천권을 남용한 것이다. 그리고 김원기가 말이죠. 이 녹음을 해놓은 거 자기 방어성 녹취록을 남긴 것이다. 자, 결국 공천 비리를 알고도 방치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김병기 의원 부인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도 윗선의 무기인이 핵심이다. 공천을 대가로 건네진 3천만 원이 추후 새우깡 쇼핑방에 담겨 들어왔다는 정황은 현실 정치가 아니라 마치 영화에서 나올 만한 충격적 내용이다. 자, 그리고 말이죠. 탄원서의 최초 전달 대상이 당시 김현지 보좌관이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김병기가 결국 국회의원 공천을 받은 것은
당 지도부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만약 역시 이재명이가 몰랐다면 김현지 비서실장의 독단적 은폐가 되고 알았다면 지도부의 조직적 방주다. 어느 쪽이든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사안의 본질은 이재명의 온천 구조이며 칼을 갈고 있는 시구위원들이 적지 않을 것이며 추가 폭로전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공천의 대가로 사익을 변취하고 부적격 후보를 공천한 책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 물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요 관련 보도를 보면 이재명이가 요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한테 보고를 됐다. 이런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말이죠.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수차례 나왔지만은 이 그러니까 이제 이 김현지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냐 안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상황 전개에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요. 지금 보도를 보면은 지금 이 김현지한테 줬는데 이재명이도 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이게 강선우 그러니까 이제 이 김병기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뭐 이재명이야 내란 외환죄를 빼놓고서는 소추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소추는 면제되어 있지만은 나중에라도요. 이게 나중에라도 임기를 마치고 나면 얼마든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요,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혜훈이가 말이죠. 비판 댓글 다 지워라. 그래서 댓글과의 전쟁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지 못하면 강한 압박이 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평범한 무슬림도 명령받으면 살인이나 테러를 한다. 그래서 혐오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참 이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 과거 이슬람 교도를 살인과 테러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묘사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라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살인과 폭력과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교리를 지키는 데 대한 보상을 언급하면서 성비하성 발언도 한다는 겁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일파만파로 지금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갑질을 비판했던 이혜훈이 내려놓은 번은요, 이 만사 형통의 논란으로 다시 등장하게 됐다. 예. 그래서 이제 땅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와 관련해가지고 말이죠. 요와 관련해서 지금 이 조선일보 사설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혜훈 후보자는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 이런 지금 이 사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이재명이가 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의도 자체가 통합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수를 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정치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하지만 거기에도 정도가 있어야 된다. 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 집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장관 감토를 준다면 지금 계엄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그 다음에 이혜훈은 이재명의 기본소득 등 공약에 대해서도 포퓰리즘 독재라고 해왔다. 정책과 정견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데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원칙한 정략일 뿐이다. 선거용 통합 제스처에도 한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혜훈이요, TV조선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비판 댓글 지워라. 이게 말이죠. 이게 완전히 양파 껍질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이것도 단독입니다. TV조선. 갑질 의혹과 관련한 추가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이지명자는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나 댓글에 유독 민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명자가 과거 인턴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고함을 지른 녹취를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때도 언론 보도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지명자가 과거 보좌진에게 비판 댓글을 모두 지우라거나 직접 반박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삭제하지 못할 경우 강한 질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원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과거 이혜훈 의원실 언론 담당 보좌진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혜훈 당시 의원이 언급된 기사 제목과 함께 등 대응 상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후 9시 3분에 첫 댓글이 달리자 뒤 댓글 게시 중단 요청을 접수했다거나 10% 삭제 완료했다는 등의 조치사항도 적혀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A씨는 이지명자가 보좌진을 동원해 댓글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혈의 차단 요청을 보내고 심지어 반박 댓글을 작성하도록 이른바 댓글과의 전쟁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삭제하지 못하면 큰 압박이 있었는데 현 직원이 당한 폭언과 고성은 본인도 겪었다고 했습니다. 너 뭐 IQ 한 장이야? 아니? 나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A씨는 이 의원이 제3자를 통해 댓글 작성자를 고발하기도 했다고 했는데 판에 감정적으로 맞서고 법적 대응까지 하는 게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제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지명자 측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입장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조선 최원국입니다. 여기서 말이죠. 잘 안 들린 얘기를 여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보좌관 A씨의 지금 주장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댓글 전쟁, 그러니까 드루킹 댓글 공작을 한 거예요. 이혜원이가. 자, 그래서 왜 이런 댓글을 내버려 두냐? 이제 막 화를 내시면서 안 없어졌을 때가 저희가 괴로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히스테릭하게 이제 저희한테 막 성질을 내실까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요. 이 폭언과, 그러니까 이제 폭언 고성을 댓글 삭제하지 못하면 강하게 고성으로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혜원이가 너 뭐 IQ 한 자리야? 야, 내가 널 진짜 죽여. 이런 승질을 요 댓글을 제대로 못 관리하면 다뤘다는 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제보한 이유는 이런 비판에 감정적으로 맞서고 법적 대응까지 하는 게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다. 그래서 제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국회의원이 본인을 향한 비난 댓글, 비판 댓글을 참지를 못하고 고소하고 신고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린 거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라. 이런 취지의 지금 인터뷰를 TV조선하고 했습니다. 자, 요 다음에는요. 무슬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TV조선 단독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지명자 관련 논란은 또 있습니다. 실은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이지명자가 과거 이슬람교도를 살인과 테러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묘사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이은 논란에 대한 여야 반응까지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년 삼선 의원이던 이혜훈 지명자가 한 기독교 단체 세미나에서 이슬람과 이슬람 교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평범한 무슬림이라도 명령이 내려오면 갑자기 돌변해 살인과 테러를 저지를 수 있다며 이슬람 교도를 싸잡아 비난합니다. 알라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과 테러와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교리를 지키는 데 대한 보상을 언급하며 성비하성 발언도 합니다. 나는 뭐야?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다음 1972년을 천국에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천국이 보장되고 또다시까지 이와 함께 무슬림이 늘어날수록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석 달 뒤 또 다른 강연에선 이슬람 교도가 국내에서 인구수 분리기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명자 측은 이슬람 발언과 관련해 과거 공개 사과한 적이 있다며 사과 입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잇따른 논란에 지금이라도 청문회 준비를 멈추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했고, 개혁신당도 이런 성품과 의식을 가진 인물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5차례 공천했던 인물이라며 부어서 침뱉기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아니, 공천을 준 거하고 장관직을 주는 거 어떻게 이걸 같이 비교합니까? 정말 민주당 큰일 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만사 형통 얘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혜훈 지명자와 관련해 새로운 의혹들이 양파 껍질처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통합의 한 수가 악수가 되는 건 아닌지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해운 지명자가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했는데 야권 내에서의 평판은 어땠습니까? 사실 이 지명자가 다른 의원들이나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깍듯했습니다. 다만 보좌진을 대하는 모습엔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지명자는 평소 갑질, 근절, 약자를 위한 정치를 강조해왔는데요. 2014년 출간한 저서에선 힘센 사람들의 특권과 반칙, 횡포를 막아내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막말을 쏟아내는 그런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보수의 트렌드로 만들겠습니다. 대변해줄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 소외되고 취약계층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는 그 인턴 직원한테 폭언을 하고 고함을 질렀던 모습과는 꽤 괴리가 느껴지네요. 이 지명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이 공관병 갑질 논란이 있었을 때 갑질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김혜경 여사의 사적 심부름 등 황제 의전 논란이 불거지자 명백한 갑질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이 지명자가 이 비판 댓글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는 증언도 전해드렸는데, 이 지명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악플을 외울 정도로 본다며 악플도 국민의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일본에선 내로남불,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보좌진들에게 보좌진끼리 감시를 하고 동향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런 보도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지역구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나온다고요? 네, 지난 총선에서 이 지명자는 이 지역구를 서울 중구 성동을로 옮겼는데요. 일부 구의원들에게 서로의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했다는 이 복수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구의원은 이 지명자 눈밖에 난 뒤엔 살기 어린 눈초리로 쳐다봐서 다가가는 것조차 두려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좌진이나 구의원들 모두 이 지명자한테는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선호 의원의 보좌진 갑질 논란과 김경실 의원 공천 논란에서도 보셨듯이 현역 의원은 보좌진 채용이나 기초의원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대비되는 사례도 화제에 올랐는데요. 원희룡 전 장관 국회의원 시절 인턴 비서가 안정적인 직장을 18년 만에 그만두고 지난 2022년 선거 캠프에 다시 합류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직접 겪어본 훌륭한 인품을 꼽았습니다. 물론 민주당 주장대로 국민의힘이 이 지명자의 문제를 알았더라면 5번이나 공천을 준 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공천 헌금 의혹이 김병기 의원으로 번지면서 또다시 만사현통 논란이 불붙었죠. 네, 지난달 문진석 의원의 인사청탁성 문자 메시지에 현지 누나가 거론되면서 논란이 됐었죠. 한 달도 안 돼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탄원서 묵살 의혹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또다시 등장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신상 필벌을 강조하면서도 김 실장에 대해선 이런 방구 언급이 없다며 대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길래 쩔쩔매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에서 비명계를 배제한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 실무를 주도한 걸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 배경에도 김현지 실장이 있는 건 아닌지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말 한없이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 자, 김병기 의혹 제보자가 경찰에 수행비서 소환을 요구했는데 2달째 안 불렀다. 또 이런 비리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이것도 의원을 TV조선의 단독 보도입니다. 또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죠. 경찰은 김 의원이 집권여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나자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김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보한 전 보좌 직원은 2달 전 핵심 참고인 2명을 콕 찍어서 조사할 것을 권했지만 경찰은 아직도 소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해 11월 9일 김의원의 전 보좌직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김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또 다른 전직 보좌직원 B씨와 현 수행비서 C씨를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고 2021년 말 김의원이 숭실대 총장 등을 만나 선임 과정을 물었던 자리에 동석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실제로 경찰 소환에 대비해 진술과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달이 다 되도록 두 사람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TV조선과 통화해서 소환 연락이 오지 않아 담당 경찰관에게 먼저 연락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이 낸 진술서와 탄원서 등을 통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었다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남 편입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허위 사실이며 보좌진을 사적으로 동원한 적 없다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 수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김병기에 대한 특검을 또 요구하는 여론이 지금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이번에는요, 이기인 개혁신당 지금 사무총장이 폭로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김현지를 오늘 말이죠. 시한 1일날 신년 인사에서 만났는데 그때 말을 꺼냈더니 지금 뼈를 도용해가지고 내가 언제 당신을 봤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좀 티격태격한 그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인 그 개혁신당의 사무총장이 밝히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 김현지가 입을 열긴 열었어요. 자, 제목이요. 김현지 실장의 면바당한 썰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만난 적 없지 않나요? 그래서 1월 2일 날 대통령실 영빈과 신년 인사의 현장인데 개혁신당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석해서 환담을 나누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 김현지 부실장에게 직접 걸어가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이기인입니다. 라면서 내민 손에 더 나온 말은 뜻밖에도 우리 만난 적 없지 않나요? 였다. 그래서 여러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해온 저를 향한 노골적인 거부감이었겠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에게 명함까지 주셨습니다. 제 휴대폰에 2014년 성남시민단체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김 실장에게 직접 받은 명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 두 번째, 앉아서 하는 면박. 좀 알고 말아라. 짧은 인사를 끝내고 돌아서는데 등 뒤에서 하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할 말이 남았나 싶어서 다시 다가갔대요. 그래서 보통 가진 사람을 불러 세우면 본인도 일어나는 게 예의일 텐데 김 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고개만 까딱 돌린 채 입술만 내밀며 말하더군요. 좀 알고 말씀하시죠. 주변 대변들이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던진 다짜고짜 면박이었습니다. 좀 알고 말씀하시죠. 기싸움이라도 하자는 걸까요? 제가 무엇을 모르고 말씀드렸다는 걸까요? 라고 물으니까 그녀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정색하며 대화를 잘라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그동안에요. 국회 청문회 못 내오는 게 이제 다혈질이고 열받으면 이제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런 이 언론에 알려진 성격 딱 맞는 것 같아요. 좀 알고 말씀하시죠. 야, 그런 소리로 이게 면박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영빈관인가 UFC 경기장인가. 손님으로 불러놓고 면전에서 잘 알고 말하라 그러며 핀자를 주는 실세 공무원. 같은 테이블이 다른 공무원들이 격식을 차리는 동안에도 김 실장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 무례함이 이 정부에서 그녀가 누리는 권력의 크기를 증명하는 것을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근거를 들어 반박하면 될 일입니다. 야당 사무총장의 인사에 면박을 응수하는 것은 정상적인 권력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럴 거면 국빈을 맡는 영빈관이 아니라 UFC 경기장으로 초대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개 이런 데는요. 저도 이제 가보는데 대개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죠. 이게 신년 인사하니까 덕담하는 자리예요. 덕담. 야, 이렇게 무슨 화내고 입뼈를 통하고 무슨 말대꾸도 딱딱 끌어 자르고 이런 거는 이거는요. 실력이 있고 없고 또 이재명한테 신뢰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기본 소양이 상당히 부족하다. 1급 공무원 정도 되려면 인간성이 돼야죠. 인격이 돼야죠.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묻습니다. 무엇을 더 알아야 합니까?
본인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음자를 한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본인들이 초대한 자리에서 면박을 당해도 저는 정중하게 여쭙니다. 존경하는 김현지 실장님, 제가 무엇을 더 알고 말해야 하는지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글이 좋습니다. 아주 글이 좋아요. 예, 그래서 요 글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김병기, 그리고 이제, 이 강찬호, 이 사설은요, 칼럼은 제가 별도로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